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때 사법 연수원 마치면서 같이 그 연수원을 마친 형님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기현아, 난 다 내 마음대로 할란다 하면서 사무소 2층에 제법 그럴듯하게 크게 홀을 만들고, 방도 본인 방을 뭐 전관 변호사 방처럼, 그때는 이제 최초 개업 비용만 해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죠. 수천만 원 들어가겠네. 그 형님은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텐데, 개업을 할 때 어떤 비용이 들고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13회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가 나고 있는데, 네네. 나이가 비교적 젊고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합격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변호사 됐을 때 나이가 상당히 많고 또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공학이나 회계학이나 의학 같은 데에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은 취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50이다. 그런 분도 많죠? 많아요. 그 나이 많은 변호사를 채용해줄 사무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좀 개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밀려서 개업해야 돼요. 밀려서 개업을 하든 아니면 야망에 의해서 개업을 하든 비용이야 뭐 비슷비슷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의사들처럼 뭐 기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들처럼 몫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업 비용이 거의 뭐 제일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적게 드리려면은 별산 기업입니다. 자기가 자기 사무실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 큰 사무실에 방 한 개만 빌리는 거예요. 그 공유 사무실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집속 위치. 근데 이제 공유 사무실에 들어가서 개업을 하면은 영업에 너무 지장이 많으니까. 그렇죠. 공유 오피스, 뭐 요즘 한국은 망했나? 하여튼 워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파이브 위워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개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로서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함에 나와 있는 주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좀 비교적 중형급 법무법인의 방을 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무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사무실에 일부 방을 빌려서. 그렇죠. 이제 대외적인 명칭은 당연히 뭐 그 법무법인 명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한중앙 아닙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은 빈방이 있고 홍길동 변호사가 대외적으로 대한중앙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 같지 않다면은 받는 거예요. 받아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홍길동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름만 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지붕만 같이 쓰는 거예요. 별산 변호사라고 하는데, 계산을 따로 한다는 거죠. 본가랑 소속돼 있는 그 변호사랑 별개로 계산한다. 돈이 안 들겠네요. 그 한 칸만 빌리는데 뭐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네임 밸류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서초동 기준으로 조금 중형급에서 네임 밸류가 있는 데에서 별산으로 들어가면 한 200만 원. 방 하나만 빌리는데도? 조그마한 요만한 방 빌리는데 요만한 방 빌리는데 200만 원. 대신 상당히 비쌉니다. 법무법인 명의를 쓸 수 있고, 이 200만 원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해준다든지, 미팅룸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직원 한 명을 공유를 하는 수준이다. 직원 한 명을 공유하는 수준이면은 비용은 훨씬 올라갑니다. 변호사들 보조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연령 등사. 이거를 별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건이 너무 없으니까 법원 검찰 가서 복사하고 이런 것도 내가 다 하겠다 하면은 직원 공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을 공유한다는 거는 최저임금으로 해도 직원 한 명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뭐 한 210만 원이라고 할까요? 직원 한 명이 서포트할 수 있는 변호사는 최대 3명이에요. 3명이 넘으면 서포트를 못해요. 그럼 직원 한 명을 공유한다 해서 셋이서 공유하는 직원이라 쳐도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7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한 300만 원 정도까지도 별산 비용이 듭니다. 훨씬 더 낮춰서 개업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럼 거의 돈이, 월세 말고는 이런 식으로 개업을 하게 되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광고비 같은 거를 제외하면은, 광고비를 안 한다 쓰면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본인이 사람들 만나서 명함 돌리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직접 운영하고 그러면은 비용 안 들어가요. 마케팅 비용은 이제 별도로 따지면은 방 하나 값 달에. 그렇죠. 근데 더 정말 싸게 개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 능력 있는 변호사님이 일반 펌의 어쏘로 계시다가 나왔는데 그 변호사님이 어디 별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에서 개업을 하셨어요. 공유 오피스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뭐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어요. 뭐 상담을 스타벅스에서 하든 그렇죠. 자기 집에서 하든 사건을 많이 안 받고 자기 혼자 집중적으로 퀄리티 있게 처리하는 그 변호사님은 직원도 안 써요. 그러면 일반 공유 오피스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일반 공유 오피스는 뭐 그래도 한 100만 원 잡아야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드물고 통상은 별산기업이 적게 드는 거고 변호사를 자기 혼자 1층이나 2층에 해봤자 네, 안 되죠. 뭐 인프라가 전혀 모르고 없고 배우기도 별산 쪽이 훨씬 좋죠. 그렇죠. 선배 변호사들한테 주워 듣는 게 또 그렇죠. 있을 거니까. 그 법률적인 거 말고 이 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배우려면 별산 쪽이 낫고 조금 다르네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취득해서 그냥 1층에 개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디 일도 안 해보고. 그렇게 개업하는 경우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돼요. 진짜 옛날 얘기죠.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때 사법연수원 마치면서 같이 그 연수원을 마친 형님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처음엔 어디 별산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기현아 난 다 내 마음대로 할란다 하면서 사무소 2층에 제법 그럴듯하게 크게 홀을 만들고 방도 본인 방을 뭐 존관 변호사 방처럼 아주 우리 번쩍하게 만들고 집기둥 뭐 다 들여서 그때는 이제 최초 개업 비용만 해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죠. 수천만 원 들어가겠네요. 수천만 원 들어가고 홀 하나에 방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으니까 월세만 해도 월세도 깨끗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은 망했습니다. 별산을 개업을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이니까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업이잖아요.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오죠. 별산 기업들이 그러다가 또 나가는 사람도 많겠네요. 많죠. 별산 기업했다가 저도 옛날에 처음에 별산 기업했을 때 고객이 없어서 대표님도 별산 기업을 저도 제일 처음에 별산 기업했죠. 그때 당시 학원 강의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별산 기업을 해도 누가 저한테 일을 줍니까? 세상이 조견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쏘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처음에 별산 기업을 바라 했는데 망했어요. 망해서 나왔죠. 나와서 학원 강의만 집중적으로 좀 하다가 다시 별산 들어갔다가 또 안 돼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트너십을 잘 맺으면서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대한중앙 파트너십을 잘 맺으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 대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뭘 더 추천드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개업이 목적이라면은 저는 어쏘 생활이 별로 그렇게 개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어쏘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대표가 됐든 사건을 맡으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사건을 익혀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어쏘 생활을 하고 어쏘 생활을 하던 로펌에서 다루던 사건이 나중에 자기가 개업했을 때도 그 유형을 다룰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력이에요. 수입력. 근데 어쏘 생활은 많이 해도 수입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수입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실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과 수임을 잘하는 변호사로 성장하는 건 사실은 좀 다른 문제죠. 개업을 하겠다면은 처음부터 바로 개업해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방만 빌렸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방만 빌렸으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법무법인의 사건을 받아서 법인 파트너들이랑 같이 처리하면서 돈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까주는 경우도 많고 저 제일 처음에 별산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선배 변호사님이 괜히 너는 뭐 직원 쓰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라 그랬는데 저 실제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갔어요. 선배 변호사님을 잡다하게 도와드리면서 일단 내 비용 100만 원 다 까고 조금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선배님이 챙겨주셨죠. 그럼 배우면서 좀 돈을 조금이나마 벌어갈 수 있는. 그렇죠. 별산 변호사들 개업할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여기 오면 저한테도 시킬 일이 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비용 측정을 까고.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보통 이제 변호사가 별산이든 뭐든 개업을 해서 자리 잡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저도 개업한 지 한 2년 만에 안정감 있게 잡은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다 망할 수는 있는 거지만 개업했다가 아예 2년 내내 돈을 못 벌고 기업이 영원히 안 맞는다 생각해서 개업을 다 때려치우고 어떻게든 취직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주제라 가지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변호사로서 개업에 관심 있는 분들 나도 개업에 관해서 선배 변호사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고 혹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개업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